마감 시장 앞두고 오후장 주도 섹터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주도 섹터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본부장님, 저희 첫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일단 화장품 쪽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 주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일단 관세 쪽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좀 덜 부담감이 적은 또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의 좀 한한일 해제 기대감까지도 일단 화장품 쪽에 전반적인 수급 사이클이 좀 돌아주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화장품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 시장에서의 오프라인 채널 확장 혹은 색조 카테고리 쪽에 대한 부분들의 확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나아질 수 있을지 여부가 좀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럽이나 중동양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출도 갈수록 계속 확대가 되는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이제 중국 한한령 해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좀 재료가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중국 경기 부양책까지 만약에 더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K뷰티 같은 경우가 이때까지는 미국 쪽에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중심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점유율을 많이 높여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온라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점유율을 많이 높여왔다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좀 탁월하게 많이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에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부분들의 점유율을 넓혀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일단 온라인이 한 30% 그리고 나머지 오프라인이 70% 정도의 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지금 화장품 전반적인 업체들 같은 경우가 올해 들어서 지금 미국 쪽의 온라인 중심보다는 좀 오프라인 중심 쪽의 채널 확장을 계속해서 지금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오프라인 쪽까지도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해서 화장품 쪽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인 업사이드, 즉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더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좀 한한일 해제 기대감 부분들이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중국의 소비 회복 기대감까지도 일단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전면적으로 지금 내수 확대 쪽에 대한 부분들의 최우선 과제를 일단은 제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외부 불확실성 부분들을 내수를 극대화를 시켜가지고 방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의 내수 회복이 지금 중점적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중국 쪽에 지금 많은 매출 판권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가 또 하나의 또 상승 모멘텀을 좀 발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화장품 쪽이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쪽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G 생활건강 혹은 아모레퍼시픽 이런 좀 대표적인 기업들을 바라봐야 되냐라고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아직까지는 LG생건이나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조금은 저는 위험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지금 올라와주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해외 쪽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 모멘텀을 해서 올라와주는 부분들이 아니라 일단 중국이 5월에 대부분의 한한령을 해제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면 결국 대부분의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건 같은 경우도 꽤 오랜 기간 동안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 판권을 좀 많이 낮춰놨거든요.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은 중심적으로 잡혀있던 마케팅 부분들을 조금 내려놓으면서 미국이나 서부, 중동 쪽으로 좀 많이 뻗쳐나가는 이런 계획적인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중국 쪽의 효과를 많이 받아왔던 대표적인 기업 쪽으로 수급은 단기적으로 몰릴 가능성은 높겠죠. 다만 이제 이게 만약에 한한령 해제라는 소리가 우리가 지금 처음만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일전부터 한한령 해제 기대감 부분들은 중간중간 계속 한 번씩 재료화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결국에는 이어질 만한 어떠한 재료, 사이클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결국 올린 만큼 다시 또 되돌리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에는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는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미국이나 서부권 혹은 중동양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량이 지금 찍히고 있는 기업들을 일단은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화장품 쪽이 유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하게 되면은 결국엔 낮은 관세율을 적용을 받는 K뷰티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혜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 수출국에 대한 부분들, 만약에 세금에 대한 관세 부분들이 높아진다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수출에 대한 양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관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한 부담이 다른 뭐 캐나다나 멕시코 뭐 혹은 중국과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관세율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점유율이 내려가는 부분들을 공략을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K뷰티 쪽 같은 경우가 올해가 확실한 또 턴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K-뷰티 관련해서는 중국의 수혜를 많이 받긴 하지만 그간 한알령 때문에요. 중국의 밸류체인을 두고 있는 K-뷰티 관련주들이 굉장히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금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앞서서 본부장님이 언급해 주신 건 온라인 유통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확대되게 된다면 그 매출의 성장성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한알령 해제라는 게 또 시장에 처음 도래했었던 모멘텀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은 해봐야 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 이야기들 꼭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의 색조 화장품 시장 자체는 성장을 했는데 중국으로 나가는 수출량 같은 경우에는 국내 뷰티 기업들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도 한알령의 그간의 피해를 받았던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수출적으로도 좀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만약에 이 국내 화장품주들이 이제 중국 한알령에 관한 수혜로 인해서 수출량들이 이제 많아지게 된다면은 그 수출 지표 자체도 좋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네네.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모멘텀으로 작용되진 않을까요? 사실 이제 화장품이 지금 올라가는 성격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 혹은 실적의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좀 더 많은 치중을 차지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결국 이제 원천적인 키워드 자체는 수출 확대입니다. 결국 이제 수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지표 흐름들이 찍힌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화장품이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구나. 미국이나 혹은 이제 외국 쪽에서에 대한 부분들의 글로벌 K뷰티 쪽에 대한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수출 지표 자체가 우상향을 계속 띄워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전반적인 화장품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밸류는 계속 좀 업사이클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 수출 지표가 좋다고 해서 화장품을 끌고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워낙 이제 각 기업별로 갖고 있는 프리미엄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감을 작용할 만한 주가의 상승 여력이 나왔다 하게 되면은 일부 그만큼 밸류의 매력도가 떨어져 있는 기업들이 또 순환매가 돌아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알고 있는 화장품 하게 되면 뭐 실리콘투라든지 혹은 뭐 VT라든지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잘했던 이런 화장품 기업 쪽에 지금 화장품 올라가니까 이쪽에 접근을 해야지 하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그쪽 접근지가 저도 맞다고는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이 수급 사이클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들을 연출을 시키려고 하게 되면은 수출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K-뷰티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글로벌 확장이 나와줘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카테고리 확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카테고리 쪽에 대한 부분들의 확장이 분명히 나와줘야 되고요. 기존에는 좀 온라인 중심 쪽에 대한 부분들의 비중이 30% 이상이 좀 점유율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번에 오프라인 쪽까지도 매장에 어떻게 보면 좀 점유율을 확대를 시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일단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에 온라인 쪽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기업과 또 온라인 중심과 또 오프라인 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실적 차이가 좀 크게 날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오프라인 쪽의 밸류까지는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쪽에 대한 부분들이 점유율이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오히려 오프라인 쪽에 대한 밸류까지도 프리미엄을 붙여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일단은 체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